봅시다. 어저께 그 학종 영상 올렸는데 봤어? 아직 안 봤구만. 안 봤구만. 자, 상가함수 이제 덧셈 정리 할 거고, 늘 그렇지만 이제 외울 게 점점 많아지는데 오늘 외워야 되는 내용은 외울 공식이 조금 어려워. 복잡하니까 좀 어려워. 자, 일단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덧셈 정리를 적어 줄 거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증명도 해줄 건데, 선생님이 항상 증명해 주면서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증명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는 증명하는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해. 오케이? 우리가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길이 표현이라는 녀석도 했었지. 상가함수의 길이 표현도 하지 않았었니? 그치? 했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해 나갈 거니까 봐봐.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는 이래. 봐봐.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런 녀석이 있으면, 즉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인 75도 이런 것들은 계산 못 했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사인 3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바꿔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반각공식, 백각공식 이런 것들도 배울 거거든. 그럼 이제 너희는 반각공식, 백각공식에 의하면 사인 15도 이런 녀석들도 백악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너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일단 덧셈 정리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사인은 먼저 공식을 쭉 적어줄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사인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겠지요. 맞지? 코사인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여기 부호하고 분자의 부호가 서로 같고 분모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는 저기에 적혀있는 저 세 개의 공식을 일단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되고, 2학년 때도 선생님이 그 수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긴 한데, 요거 그냥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봐봐. 사코코사 코코사사 1마 타타 타 플러스니까 푸타, 이렇게 외우거든요. 사코코사 코코사사 1마 타타 타 푸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생각보다 이게 입에 잘 붙어. 그지? 봐봐. 사코코사 코코사사 1마 타타 타푸타, 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얘네 부호가 바뀌는 건 너희가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지금부터 1분을 줄 테니까 빨리 외우세요. 몇 번 해보시면 입에 싹 붙을 거예요. 수연이 시켜야지. 사코코사 코코사사 1마 타타 타푸타.
싸코코싸 코코싸싸 일마타타 타프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적분에는 이제 공식이 많아서 얘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외워져. 길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너희는 그냥 한 글자씩 띄어서 뚝뚝 외우고 끝내셔야 돼. 그지?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들어가는 게 그냥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싸코코싸 코코싸싸 일마타타 타프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빨리 외우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너희에게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성민아 여기다. 아니 잠깐, 성민이 여기 맞지? 서경이 왜 또 안 오냐? 서경이. 그럴까? 자, 앞으로 너희가 자주 보게 될 4분원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4분원을 자주 보게 될 것인데, 네, 너희는 이제 4분원하고 원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삼각함수 쪽으로 넘어오면. 자, 봐봐요. 지금부터 저 위에 있는 사인부터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고. 좌표평면 위에 X축하고 Y축이 있고, 얘가 X축, 얘가 Y축, 그럼 얘가 원점이겠지. 이렇게 원점이 있고, 원이 있었는데 그 원 중에 4분의 1만 뚝 띄어갖고 온 거니까 사실 얘도 동경, 얘도 동경이야. 그러면 이 동경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알파, 이 동경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이만큼을 내가 현재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잡은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는. 요 녀석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찾아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길이 표현에 의하면, 봐봐 얘들아, 우리 길이 표현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그죠? 내가 얘를 세타라고 잡고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사인이어서 요 녀석의 길이는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코사인이어서 요 녀석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복습은 해줄게. 얘가 A가 되고 얘가 세타가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탄젠트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사인의 역수니까 요 녀석은 A 사인 세타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탄젠트의 역수니까 A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1이고,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현재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야. 맞지? 이만큼의 길인데 없네.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그럼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삼각형은 이 빨간색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녀석을 나눌 거야. 나눠서 이만큼의 길이를 난 지금부터 이만큼의 길이하고 이만큼의 길이로 나눠서 구할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만큼의 길이는 이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이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고 이만큼의 길이는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이 녀석의 길이하고 이 녀석의 길이가 같다는 걸 감안해서 이 녀석으로 대체하면 이 녀석의 길이는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하고 얘가 같아서 이거 더하기 이걸로 이만큼을 한번 표현해 볼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가 1이지? 얘가 지금 수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 삼각형, 요 초록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기준각이 베타인 거고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이 녀석의 길이를 사인 베타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얘가 지금 초록색 삼각형이잖아. 직각이잖아, 직각. 얘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사인이잖아. 1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길이 표현에 의하면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자, 얘들아. 요거 직각 삼각형이지? 요거 직각 삼각형이지? 여기하고 여기가 막곡지각이지?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90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알파지? 그럼 여기가 알파야. 그러면 나는 요 녀석의 길이를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따라왔어? 그럼 이제 나는 요 녀석의 길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사인 베타랑 코사인 알파를 곱한 녀석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괜찮지? 자, 난 이제 요 녀석을 구할 건데 다시 이 초록색 삼각형을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요만큼을 보면 얘가 1이고 이만큼의 길이는 초록색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인 거니까 1 곱하기 코사인 베타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코사인 베타야. 그러면 다시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가 알파잖니? 그러면 코사인 베타에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인인 거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하고 얘가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우리가 얘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네?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쓰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해 봤어요. 민재 왜? 왜? 어? 뭐 한다고? 아, 너 진짜 어땠어? 어저께 나 여기 잠깐 내렸는데 없던데? 너 어저께 여기 말고 딴 데는 안 갔었냐? 일단은 어저께 여기 근데 어저께 그 뭐지? 청소하시는 분께서 여기 싹 한번 정리하셨으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 청소하는 사장님한테. 어? 몰라. 이 녀석 어디 갔어? 데스크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일 거야. 자,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이제 요 마이너스, 여기. 여기 마이너스는 증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따로 적을게, 얘들아. 봐봐. 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은 사실 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왜냐면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인 거니까. 그럼 내가 요 녀석을 쓰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녀석일 거야. 아니? 코사인 무슨 함수니? 여기 y축 대칭 함수예요. 큰일 날 녀석들이네. y축 대칭 함수잖아. y축 대칭 함수가 우리가 우함수잖아. 우함수를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지워도 돼, 안 돼? 돼. 오케이. 사인은 무슨 함수야? 기함수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부르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앞쪽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마이너스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싹 붙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우리 학원에 저게 안 붙이는 사람이 없어. 선생님들 다 붙이셔서 원장님도 꽝, 나도 꽝, 지수쌤도 꽝, 성민쌤은 안 붙이셨다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안 붙이는 사람이 성민쌤하고 부원장님밖에 없어. 예람쌤하고 싹을 다 붙이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함수, 기함수를 통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던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왜 여기 있어갖고 자, 코사인도 한번 가보자. 자, 코사인도 증명해 볼게요. 자, 똑같아. 그림은 동경 하나 알파 베타. 그럼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면 직각.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서 직각삼각형.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알파하고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지금 나는 보조선을 어떻게 긋고 있는 중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세 개의 보조선은 내가 필요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보조선이야. 이 보조선은 알파하고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이고 이 보조선은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이고 요 직선은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긋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끝나고 저 뒤로 가면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올 건데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어찌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너희가 구하고 싶은 어떤 길이가 있거나 그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각도가 있으면 걔네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생기도록 보조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나는 보조선을 그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긋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긋는지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인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은 다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이번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이야.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생각이야. 이만큼의 길이는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길이에서 이만큼의 길이만 빼주면 되잖아. 근데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뺨으로써 요 녀석을 구할 생각이야. 그렇게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덧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코사인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보자고. 얘가 1이야, 1.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일단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이 직각 삼각형 입장, 널 왜 구해? 자, 이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이 녀석을 갖고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잖아. 코사인 값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 따라서 난 요 녀석의 길이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 됐지? 자, 아까 우리 이 녀석은 구할 수 있었어. 일단 요 녀석을 구해보면 사인 베타야. 1 곱하기 사인 베타니까 얘가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이므로 여기가 알파.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사인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쓰는 게 가능해.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구해보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의 길이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 녀석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을 건데 코사인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변화가 없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을 건데 사인은 기함수야. 희수야. 사인은 기함수야. 그럼 마이너스 베타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맞아? 따라서 요 녀석의 공식은 저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증명 과정은 아니지, 그지? 어려운 증명 과정은 아닌데 선생님이 얘를 증명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 얘는 너희는 나중에 이 녀석들을 가지고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수능에서 얘를 가지고 4점짜리 문제 하나를 해결하셔야 돼. 왜? 무조건 출제되는 도형의 활용이잖아. 매년 빠진 적이 없어.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 그지?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탄젠트라는 녀석을 한번 보자고. 탄젠트. 뭐? 탄젠트. 그럼 탄젠트를 하게 되면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코사인분의 미쳤나 봐.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니까 여기 딱 서서 빨리 너 왜 늦었는지 이야기하고 들어가. 친구들한테 왜 늦었는지 이야기하고 들어가. 봐봐. 용철아, 빨리 저기 있는 공식 외우고, 여기에 증명하는 내용은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영상에서 보셔야 돼. 요 증명하는 내용은 내가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어. 요거는 하필이면 오늘 지각이야.
선생님이 그 미분법 증명하거나 이럴 때는 너희가 안 듣고 있었으면 에이 뭐 안 들어도 되니까 이러고 넘어가지만 얘는 그럴 수가 없어.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오히려 증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이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게 탄젠트의 정의니까. 맞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해보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코사사잖아. 코코사사. 그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사인은 사코코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이지 1. 1인 거니까 나는 양변을 뭘로 나눠볼 거냐면 분모 문제를 얘로 딱 나눠볼 거야. 분모 문제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볼 생각이야.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볼 생각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쓰는 게 가능. 이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 요 녀석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 요 녀석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없어지니까 요만큼의 값이 탄젠트 베타. 따라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는 요 공식을 유도해 낼 수 있고, 다시 질문. 탄젠트 무슨 함수? 기함수.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걔가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면서 앞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바꿔줄 거고, 맞지? 요 녀석도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주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할 때는 도형으로 증명한 다음에 저 마이너스가 되는 녀석들은 다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증명해 나갈 수 있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의 정의를 이용하면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그지? 요 두 가지고, 요 녀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웠니? 미안하다, 공식 다 외웠어? 왜? 다 외웠지? 사코, 코사, 코코사사, 일마, 타타, 타프타. 15글자밖에 안 되잖아. 사코, 코사, 코코사사, 일마, 타타, 타프타. 이걸 좀 더 빨리 하면 금방금방 끝나. 사코, 코사, 코코사사, 일마, 타타, 타프타. 이렇게 딱 외우고 딱 끝내고, 이렇게. 그지? 시원이 외웠지? 오케이. 예빈이 외웠어? 용철 외웠냐? 네.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저 녀석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바로 백악공식으로 넘어갔다가 반각공식까지 넘어가서 너희는 거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 알았지? 자, 봐봐.
증명 내용은 좀 지울게요. 봐봐. 백악 공식이라는 건 이런 녀석이야. 사인 2알파. 그러니까 원래 사인 알파가 기준인데 걔를 2배 한 거잖아. 사인 2알파고. 그럼 사인 2알파는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될 테니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알파를 넣을 거고 여기도 알파를 넣을 거고 여기도 알파를 넣을 거고 여기도 알파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서로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덧셈 정리에 그냥 알파 집어넣으니까 앞뒤가 서로 똑같아서 더하면 그냥 2배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죠? 자, 코사인 2알파를 하게 되면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걸 거고 얘는 얘가 알파로 바뀌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야. 맞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코사인 2알파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는 이런 녀석이 나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런 녀석이 나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식이 있잖아. 어떤 관계식이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지? 1이지? 그지?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싹 넘기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근데 그 녀석을 빼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던지 얘를 내가 사인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코사인의 백악 공식은 외울 때 얘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같이 외우셔야 되고 우리는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반각 공식을 유도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얘를 굳이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얘를 가지고 반각 공식 유도할 거기 때문에 안 외우시면 반각 공식 유도가 안 되지 않니?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은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을 가지고 하게 되면 1마 타타인데 그건 탄젠트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곱하는 녀석일 테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알파 집어넣으니까 2 탄젠트 알파가 되겠지. 2 탄젠트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희수야 그만 좀 졸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관련된 거 3개 외우고 백악 공식 3개 외웠고 지금부터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용해서 반각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봐봐요. 코사인 2알파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요 녀석을 요로 넘기고 2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코스, 아이고, 2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맞지? 얘 넘기고 2로 나누는 거니까. 근데 반각이니까 우리가 요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녀석은 알파로 바뀌면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사실 코사인 15도 이런 것들을 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우리 코사인 15도가 필요하면 코사인 60-45도 이렇게 하거나 코사인 45도 -30도 이렇게 해갖고 덧셈정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사실 반각 공식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녀석이긴 하지. 맞지? 그냥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녀석이긴 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도 했고, 반각 공식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삼배각 공식, 반각 공식, 백각 공식 다 이렇게 다 배웠는데 요즘에는 덧셈 정리만 가르치고 얘네들은 다 덧셈 정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녀석이라 학생들에게, 얘네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해를 동반해서 풀게 되어 있어. 덧셈 정리 아니까 너희가 식을 유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그렇게 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지? 우리는 뭐가 됐든 사인이나 코사인은 각도가 서로 다르면 좀 불편하니까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알아는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코사인 2알파는 1-2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고, 이번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보낸 다음에 나누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되는 건데, 반각 공식이니까 사실 알파 대신에 우리가 2분의 알파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얘를 갖고 탄젠트를 유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사실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맞지? 결국에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여서 아니지, 요거분의 요거 하면 되는 거여서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3개, 배각 공식 3개, 반각 공식 3개까지 오늘 총 9개의 공식을 배웠고, 너희는 이 9개를 다 외우셔야 해. 안 외우고 싶겠지만, 그지 원장아? 안 외우고 싶겠지만 외우셔야 된다는 거. 외워두셔야 돼. 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미적분. 빼먹은 게 없겠지? 아, 저기서 1학년 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업을 해갖고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덧셈 정리부터. 반각 공식. 합성도 있네. 그 합성도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삼각함수 합성 교육과정에 빠져서 사실 삼각함수 합성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완벽하게 그냥 빠져나간 부분이라 안 하셔도 되고, 수능을 하는 학생들 입장이면 가르쳤을 텐데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배워도 되는 부분이고,
수화고등학교는 여전히 계속 내긴 하던데 다른 학교는 출제 안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자. 자, 덧셈 정리 뭐 자, 107페이지에 있는 반값 공식부터 좀 해볼까요? 자, 107페이지에 있는 특강 1번. 자, 반값 공식. 사인 알파가 2분의 2 루트 2, 3분의네. 3분의 2 루트 2일 때 사인 2분의 알파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시원이 졸고 있다잖아. 우리 이제 요 녀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반값 공식은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어떻게 돼?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녀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알파는 얼마? 3분의 1?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코사인 3분의 1이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 아, 제곱 아니고 제곱. 루트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지? 그래도 나 어디서 계산이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냐? 어? 아, 그러네. 부호가 있네. 얘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그럼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했네. 얘가 지금 2, 4분면이래. 그 세타가, 알파가.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걸 거고, 그럼 얘가 2분의 3분의 4가 되니까 얘가 3분의 2죠, 3분의 2. 근데 어차피 뭐가 됐던 알파는 2, 4분면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 나누면 1, 4분면 가게 되잖아, 2분의 파이는. 그러면 사인 2분의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3분의 루트 6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109페이지에 있는 문제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 공식만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녀석들이라 한번 풀어보세요.
녀석 계산 아주 하기 싫어 죽겠지 아주 그냥.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다 그런데 어떡하려고 그래 3학년 때. 3학년 때 확통 미적 다 계산이 그지 같은데. 왜 원장아? 응? 아 여기 파트가 계산이 너무 좀 그래갖고. 대신에 저 뒤 활용 쪽에 넘어가면 활용 쪽 문제는 또 푸는 게 이래저래 생각하면 재밌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계속 그걸 공식을 봐야만 돼. 공식을 딱 외우고 나서 문제 풀기 시작하셔야 돼. 자, 이거 풀고 넘어갑시다. 자, 봐봐. 선생님이 그냥 필수예제 풀어줄게.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가 있으니까 난 얘네를 갖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얘가 1사분면이니까 사인, 코사인 다 플러스니까 뭐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자, 사인은 사코 코사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코 코사가 되는 거고 여기 자리에 그냥 13분의 5 5분의 4 13분의 12 13분의 5 베타잖아.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냥 그걸로 연산 끝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지금 우리에게 너 지금 공식 외웠어? 이걸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밖에 없는 거고 야 이제는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은 코코사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코사사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탄젠트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1풀 타타 타마타지. 그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인 거니까 얘네를 갖고 탄젠트 값 구하고 탄젠트 값 구하셔갖고 대입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공식을 잘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파트였고요. 자, 필수예제 6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 N은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필수예제 6번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N은 별표를 쳐주시고 학교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녀석이에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근데 뭐가 됐던 간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X축하고 이루는 각이니까 걔네는 다 탄젠트하고 관련이 있지. 봐봐. 어떤 직선이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근데 얘가 30도래.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야?
탄젠트 30이 기울기잖아. 3분의 루트 3. 그러니까 결국 어떤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만나는 각도가 생길 거고, 두 직선이 이렇게 각도가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과 똑같냐면 X축까지 갖다 붙이면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으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그지? 자, 그러면 보자고. 봐봐.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 그랬어요. 여기 4를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얘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잡겠습니다. 하나는 2x 플러스 5래. 2x 플러스 5. 하나는 2x 플러스 5니까 여기 5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자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야. 얘가 5고 y는 2x 플러스 5랍니다. 근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의 크기, 여기를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맞지? 이 직선이 애당초에 x축하고 만나는 값이 있었을 테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를 베타라고 잡자.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마3이고 탄젠트 베타는 지금 2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는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 외곽을 이용하면 이 세타라는 녀석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알파인 거니까 알파는 얘에서 얘를 뺐다, 얘는 알파에서 얘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타 값을 물어봤다는 건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통해서 알파를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야.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될 거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3인 거고, 얘가 2인 거고, 얘가 2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지. 얘가 마이너스, 헷갈린다. 아니, 알파가 마3이지. 얘가 마3인 거고, 얘가 2인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끝났지 뭐. 그러면 1에서 마6을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3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2 녀석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래서 이 녀석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맞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오늘 교재 검사하기로 하지 않았냐? 맞지? 그래서 한 문제 딱 풀고 교재 검사할 거야. 영철이 지금 눈동자 흔들렸어. 왜? 난 용철이 눈동자 흔들리는 거 분명히 봤다. 나는. 서경이는 그래서 안 온 건가? 그래서 어저께 월수금 아이들은 6명 월요일 아침 10시에 불려 나오게 됐고, 1학년은 한 5명 정도 불려 나오게 됐어. 여기는 몇 명이나 불려 나오게 될까? 왜? 흥민 다 했지? 다 있냐? 나 불러낼 거야. 어? 여기 옆에 있다고?
여기 옆에 갖고 수학 공부 안 하고 뭐해? 여기 근데 블룸 가면 우리 학원 애들 겁나 많잖아. 몇 명이나 있냐? 꽉 찼냐? 아침에 가면 그러진 않아? 용철이 저 녀석을 윈터를 시켰어야 되는데. 맞다. 그래서 안 나온 거지? 용철이 일주일 동안 못 봐갖고 내가 안 하는 줄 알았네. 예빈이도 이제 나오는 거지, 다음 주부터. 응? 어떤 거? 요거? 그러면 지금 요 세타라는 녀석은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가 필요한 거니까 만약에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이 만약에 루트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얼마인 거라서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건데 저 세타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서 쓸 거고, 얘는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다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것이 이렇게. 근데 탄젠트 알파가 요거고 탄젠트 베타가 요거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오케이? 자, 봅시다. 큰일 났네. 내 거 패드 배터리가 없냐? 자, 필수예제 7번. 배각 공식. 요 녀석도 코사인 알파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사인 알파라는 녀석이 4분의 얼마냐? 7?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얘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다 정리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본 게 사인 2알파. 그럼 사인 2알파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녀석이고, 그지?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거나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거나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뭐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얘네를 집어넣어서 구하셔도 되고 요 녀석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겠죠. 자, 탄젠트 2알파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미쳤나봐. 반각 공식을 쓸 뻔했네. 자, 탄젠트 2알파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에다가 2 탄젠트 알파가 되니까 저기다가 탄젠트 값이 궁금하면 이거분의 이거 해보면 구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도 너희에게 뭐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공식 암기했어?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은 얘네를 갖고 어떤 특정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이 뒤쪽에 넘어가면 얘네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 활용 문제들이 있어. 얘네가 계산이 안 되면 활용 중 문제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덧셈 정리하고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상가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유도 그래. 그 녀석 한 문제만 출제하면 너희가 길이 표현을 알고 있는지, 이 덧셈 정리의 배각 공식이나 반각 공식이나 덧셈 정리를 알고 있는지, 극한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 한 문제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지? 8문제밖에 안 되는데 너희한테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내기에 너무 문항수가 작아서 미적분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이유가 많은 영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분이나 적분 쪽을 공부할 때도 미적분이 8문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포커스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내가 문제 풀 때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에 확인하는 문제들이네, 여기 단원이. 그러면 그 단원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야. 내신의 입장하고는 다르지. 내신은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중간 기말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20문제씩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짜잘한 것도 낼 수 있지만 수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근데 너희는 일단 내신을 먼저 챙기셔야 되는 거니까 내신의 입장에서는 이런 녀석도 나온다는 거지. 하지만 너희 내신에 무조건 상관없이 극한의 활용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111페이지에. 그러면 숙제 개념 원리 118페이지까지. 합성 제외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센이 어디까지가 숙제였니? 시연아, 어디까지 숙제였어? 응? 상하함수 66페이지까지였어? 애들이 다들 좀 밀려있는 것 같네, 과제가? 어때? 다들 좀 밀렸어? 그럼 여기 66페이지까지 마무리 지어갖고 와. 여기가 상하함수 전까지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스텝 3는 안 한다 이런 생각 아니고 스텝 3까지 다 해갖고 오시는 거 알겠지?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 검사 좀 합시다, 우리. 선생님이 과제 검사하는 동안 너희는 문제를 푸세요.